초보자를 위한 서핑 시리즈, 장비, 바다 환경, 헤드라우, 라인업, 배이음, 네 번째, 음, 팝업에 관한 이야기. 팝업 또는 테이크업라고 얘기하는데, 서핑을 위해서는 보드에 엎드려 있다가 딱 보드에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드에 섰다. 그래서 파도에 밀리는 상황, 그러니까 파도가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은 파도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파도가 작기 때문에 그런 원인일 수도 있고, 타이밍을 못 맞춰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어쨌든, 파도의 힘을 받으면 서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당연히 보드가 해변 쪽으로 밀려나가니까 그게 서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팝업을 했다라면 팝업은 곧 서핑의 시작이다. 어, 또 파도의 에너지를 타는 거죠. 지금 보이는 서퍼처럼 패들링 하다가 이제 갈비뼈 사이, 이 가슴 쪽에 이제 두 팔을 넣고 푸시업으로 일어나면서 신속하게 서핑 자세를 취하면 되는데 취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이제 자세를 낮추고 무게중심을 낮춰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가면 파도를 타고 가는 거죠. 초보자로서는 일단 파도를 타고 해변을 향해서 가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아, 조금씩 조금씩 그 서핑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몇 차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서핑의 어떤 본연의 어떤 그 파도 타는 방식. 그거는 바로 사이드 라이딩인 거예요. 사이드 라이딩이라는 뭐냐면 왜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냐, 서퍼들이. 같은 파도를 더 길게 탈 수 있다라면 당연히 길게 타는 게 더 유리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파도가 해변으로 음, 30m를 갔다 그러면 아, 파도를 따라가면 서퍼는 30m를 서핑을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파도의 옆으로 해서 사이드 라이딩으로 갔다 그러면은 똑같은 파도를 탔지만 50m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서핑에 대한 재미, 속도, 거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드 컨트롤 그다음에 서핑의 기술 등을 이제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에서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는 단계 같은 파도를 타도 테이크오프 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서핑은 그저 보드 위에 서는 것이 아니다. 패들보드와 달리 서핑은 움직이는 물의 힘을 이용합니다. 파도가 당신을 밀어줄 때 그 에너지를 타는 것이 진짜 서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도의 면을 어떻게 활용해서 탈까? 우리 사진은 빅 웨이브 서핑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뭐 파도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서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 코어, 균형, 넘어지지 않기 위한 보드의 어떤 적응력 등등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서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로우 포지션. 자세가 낮을수록 넘어지지 않는다. 지금은 숏보드인데, 초보자인 경우에는 폼보드를 많이 쓰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일어나기는 자기의 신체에 맞는 보드를 사용하면 일어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주저하게 되면 좀 잘 못 일어나고, 또 불안하고 넘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서핑을 아, 이제 서핑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관광 모드로 다른 사람이 서핑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5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서핑하기보다는 나는 진짜 서핑을 하고 싶다. 서핑이 나의 버킷리스트다. 인 경우가 더 이제 서핑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서핑이 나의 버킷리스트면은 관심을 갖고 서핑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료를 볼 기회가 있는 거죠. 마치 내가 여행을 가는데 그리스로 여행을 가는 게 내 버킷리스트다. 그러면 뭐 가기 전까지는 그리스는 어떻게 가면 되고 그리스의 섬 어떤 섬을 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여행 일정도 짜고 이렇게 그 조사도 하는 것처럼 서핑이 나의 버킷리스트면 서핑은 누가 잘하고 서핑은 어디 가서 하면 좋고 어떤 서프샵에 가면은 훨씬 더좀 짜임새 있게 잘 가르쳐주고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알게 되니까 훨씬 준비된 자세에서 서핑을 하게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한테는 중요한 요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핵심, 로우 포지션을 해야 된다. 자세가 낮을수록 넘어지지 않는다. 더 나은 밸런스, 확실한 보드 컨트롤, 보드와의 가운 밀착, 파도 위에서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초보 서퍼들은 폼보드, 자기 신체에 맞는 보드를 서프샵에서 추천을 해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타고, 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좋은 서퍼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 기본 서프 스탠스 해부, 레귤러 풋 기준. 레귤러 풋이라는 거는 오른쪽 발이 이제 테일 쪽에 있는 경우가 레귤러입니다. 반대로 왼쪽 발이 테일 쪽에 있으면 구피 풋이에요. 그러니까 레귤러와 구피는 이제 프론트하고 백사이드가 서로 반대가 되게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용어가 있으니까 레귤러가 뭔지 구피가 뭔지 서핑을 좀 관심을 갖고 하는 사람은 좀 알아야 된다. 삼자 안전을 위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혹시라도 나랑 같이 누군가 서핑을 한다 그러면 내가 배웠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슴 패들링 후 상체를 열어준다. 상체를 열어주고 사실 상체가 이 앞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지금 이게 팔 양손으로 스프링처럼 강하게 밀어 올리고 쉽게 말하면 뒷발에 있는 어깨, 뒤쪽의 어깨를 조금 더 올려줘서 무게중심을 눌러주는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 항상 굽힌 상태로 유지하며 무게중심을 낮추는데 지금 요런 자세를 취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요. 그러면은, 아, 조금 좀 불안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체를 딱 돌려가면서 어깨 라인이 약간 조금 틀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 앞을 바라보게. 왼발 양손 사이로 오른발은 테일 쪽으로.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뒷발은 맞는데 앞발이 잘못됐네요. 각도 45도는 맞는데 이 뒤쪽 뒤꿈치 쪽이 완전히 반대. 데칼코마니로 치면 반대에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발 자체가 지금 오른발은 뭐 그렇게 치고 왼발이 지금 근데 요것도 이 쇼코드 기준으로 따지면 이 오른발이 저쪽 조금 더 뒤로 가야 돼. 그리고 요게 중심쯤에 와서 이쪽 발이 요거는 지금 좀 미스테이크 그림 자체가 미스테이크하다. 잘못된 그림을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뒷발 90도가 또 쓴 거, 앞발은 45도. 하지만 이 그림은 포지셔닝이 잘못되어 있는 그림이다. 발을 보지 말고 정면을 보세요.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몸이 따라갑니다. 바닥을 보면 밸런스를 잃게 됩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바라보세요. 바닥을 보면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선이 고정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도 위험하지만 상대방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선은 자유로워야 된다. 거기서부터 보드 컨트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시선이 자유롭지 않은데 보드 컨트롤을 한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있으면 마치 이거는 안대를 끼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같다. 당연히 사고 나겠죠. 나는 정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으로 가서 차선을 넘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시야, 스포츠에서의 모든 부분은 시야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아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날개를 부딪히지 않고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것도 다 시야, 눈이다. 갈매기가 해변에서 물 수면에 있는 작은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는 것도 다 시야이다. 물론 감각적으로 박쥐 같은 녀석들은 감각적으로 막 이렇게 주파수로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으로 보고 보편적으로는 모든 것은 이 시선에 의해서 판단하고 시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선에 대한 자유로움을 해야 된다. 발을 보지 말고 밑을 보지 말고 정면을 보세요. 될 거예요. 가장 짜릿한 순간 팝업. 누운 상태에서 일어서는 테이크오프 순간이 팝업인데 강사가 있습니다. 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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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게 이제 초보자일 때 강습을 받고 바다에 들어가면 이제 듣는 얘기예요. 파도가 오면은, 파도 옵니다. 예, 패들, 패들, 패들. 그러면 패들링을 막 하죠. 그럼, 하면은 딱 일어서요. 일어서는 타이밍에 이제 사실은 강사가 뒤에서 좀 밀어주죠. 그러면 보드가 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서퍼가 패드를 해서 나가는 거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굳이 강사가 안 밀어줘도 되죠. 파도에 힘이 좀 있으면 안 밀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그 힘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포지션을 좋으면은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배우겠죠. 강사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서핑은 잘할 수 있으면은 혼자서 쉽게 배울 수 있다. 그게 오히려 강사가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너무 강사가 이제 지나치게 안 밀어줘도 되는데 밀어준다거나, 또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감각을 배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강사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강사가 밀어줘서 잘 탔는데 나중에, 혼자 타보세요. 못 하는 거죠. 왜냐면 그 감각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강사라면 혼자서도 그 팝업이 가능하게, 테이크오프가 가능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가능하면 최소한의 어떤 간섭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푸시를 받아 파도를 잡았던 결국 혼자서 파도를 잡아내야 합니다. 고양이처럼 스프링처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단 팝업을 머슬 메모리 형태의 어떤 그 근육 반응을 알 수 있는 근육 기억 또는 근육 반응을 알 수 있는 그 팝업 자세를 서핑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계속 해줘야 된다. 왜 해줘야 되느냐면 사람은 서핑하는 경우처럼 행동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잘해야 그냥 방바닥에 엎드렸다, 침대에 엎드렸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약간 그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버피 테스트 정도의 어떤 그 짐에서 운동하는 어떤 그런 정도에서의 훈련을 한 거 외에는 서핑처럼 아, 보드에서 한 번에 딱 일어나면서 서핑하는 자세를 취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 자세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프로서퍼들은 어때요? 수만 번 했겠죠. 수천 번, 수만 번. 또 서핑을 즐겨서 하는 사람들 역시도 실내에서도 하고 바다에서도 하고 서핑 하면서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반복적으로 그 동작을 하니까 한 2년 3년 지나서 서핑의 어떤 중급 정도 되고 경력자가 되면 그 팝업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빨리 자연스럽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그냥 연습 안 하고 파도 탈 때만 하면
동작을 배우는 데까지 오래 걸리겠죠, 상당히. 물론 운동신경이 좋다면 좀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집에서 그 실내나 아니면은 어떤 훈련하는 과정에서 팝업 동작을 꾸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단기간에 아주 좋은 서핑 자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핑 강습 중에서 팝업 동작이 메인일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메인. 롱보드도 그렇고, 숏보드도 그렇고. 왜냐하면 육상에서는 잘 돼. 하지만 바다에서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육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이게 근육 반응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바다에서 그나마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몸이 하나의 스프링이라고 상상하고 한 번에 부드러운 동작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애니멀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런 훈련을 하면 아주 좋다. 동물들의 어떤 동작 같은 경우 따라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동물들은 이족 보행을 하는 거는 뭐 원숭이 정도, 캥거루 뭐 이 정도고 뭐새 종류고 나머지는 다 사족 보행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사족 보행이 서핑의 팝업에서의 기본이죠. 왜냐하면 내 두 팔과 두 다리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애니멀 플로우가 상당히 팝업에는 도움이 된다. 양손 푸시, 이거 레일을 잡았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집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뒤에 것만 빼놓고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코어의 힘도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세가 좀 틀렸네요. 빠른 발 배치, 이건 조금 비교적. 지금 이 상태라면은 레귤러, 오른쪽, 왼쪽, 레귤러네요. 동작이 빠르고 부드러워 수서핑 실력은 빠르게 생깁니다. 1번, 2번은 틀린 글입니다. 합법은 머슬 메모리입니다. 머슬 메모리, 근육 기억. 개인 생각에는 근육 기억보다는 근육 반응, 머슬 리액션. 해변에서 집에서 실내 어디에서든 연습하세요. 반복할수록 동작은 자동 반사가 됩니다. 네. 합법이 자연스러워지면 파도를 읽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만큼 나도 모르게 딱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마스터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초반 속도는 더 빠르게 파도의 속도에 맞출 수 있다. 얼리 스피드가 되고 방향 전환, 직선 주행을 넘어 사이드 라이딩이 가능해진다. 그 팝업을 마스터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 방향 전환이 또 팝업의 열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초급 수준에서 안정성과 코어 능력, 균형 감각을 익혔다면은 이제 더 노즈 다이빙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약간의 페이크 팝업 또는 사이드 팝업이 노즈 다이빙을 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왜냐하면 서핑을 잘하게 되면 더 큰 파도를 타게 되니까 근데 큰 파도를 탔을 때 초보였을 때에 앞으로만 팝업하는 식으로 하면 노즈 다이빙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보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속도를 조절하거나 더 나은 기술을 시도할 수 있다. 언제? 팝업을 마스터하게 되면, 그러니까 팝업이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라이딩인 거죠. 다음 단계는 라이딩이다. 저보를 넘어 중급자로 견고한 로우 포지션, 빠른 팝업, 시야의 변화, 단순히 있는 것을 넘어 파도를 읽기 시작하고 서핑은 생존이나 퍼포먼스가 된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패들링 해가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딱 일어나면 무게중심이 이제 앞쪽으로 싹 가기 때문에 이제 쭉 탈 수가 있는데 속도가 만약에 내가 그 스피디하다 그러면 이때 사이드를 타면서 이 휭 거품을 쪽으로 해가지고 쭉 이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파도라는 거는 리프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파도가 오는 게 아니고 파도는 리프트 되는 거예요. 리프트. 왜냐하면 이게 파장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파도가 오는 경우는 하얗게 부서졌을 때나 이제 앞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부서지기 전까지는 파도는 리프트가 된다. 결국에는 파도가
나의 서퍼의 테일을 들어 올리지만 들어 올린 순간에 미끄러져서 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테일 들어 올렸다가 보드의 중심 들어 올리고 노즐을 들어 올리면서 그냥 파도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꽝입니다. 지나간 버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파도가 지나가기 전에 동일한 속도 내지는 파도보다 약간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야만 안정적인 팝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팝업은 했는데 파도가 지나가 버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팝업과 동시에 파도를 타고 가야 되는 거니까. 팝업의 목적이 결국에는 어, 파도를 타는 거니까. 오늘의 핵심 요약, 로 포지션,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세요. 루폴드, 발이 아닌 하고 싶은 곳을 보세요. 그러니까 발보다는 그 아래, 바닥이 아닌 릴렉스, 몸에 힘을 빼고 파도를 느끼세요. 이 익스플로시브, 화분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아주 그 민첩하게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죠. 더군다나 육지에서 연습을 많이 해서 너무 육지에서 자연스러울 정도가 돼야 이제 물에서 했을 경우에 사실은 아, 쉽지 않은 거죠. 또 물에서도 또 이렇게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물에서 연습하는 거는 이제 음, 서핑하는 과정에서 또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육지에서 훨씬 더 많은 팝업 연습을 할 수 있다. 서핑은 보드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움직임이 있는 에너지를 타는 것입니다. Pick up, pop up, ride the wave. 오케이. 여기까지.